네, 그럼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TP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FTA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첫 번째 이해는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산업별로 좀 득실을 따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것이 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TPP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TPP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두 개의 국가가 1대1로 개별적으로 관세 장벽을 허무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그리고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입니다. 이 중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 GDP의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12개 나라의 GDP를 모두 더하면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합니다. 12개 국가는 30개 챕터, 즉 30개 분야에서 자유화 협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역 자유화 수준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개 나라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FTA 협상에선 잘 나서지 않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FTA 교육 비율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TPP에도 참여하고 앞으로 EU 등과도 FTA를 체결하면 일본의 FTA 교역량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12개 국가들이 이런 교역을 맺었다는 점 분명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FTA에 힘을 썼던 것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가 빠진 게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TPP보다는 각국과의 FTA에 치중해왔고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TPP 협상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건 이미 협상이 진전된 후인 2013년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미국이 2008년 TPP 참여를 선언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라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TPP 협상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어서 TPP의 12개 국가와 다시 협상을 하려면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아태 지역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상을 볼 때 한국이 빠지는 TPP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12개국 모두 우호적인 입장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예, 지금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고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TPP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랄지 국회 보고 등 통상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짚어주셨던 대로 어쨌거나 이런 TPP 협상 자체는 현재 1차적으로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뒤늦게라도 가입을 해야 된다. 혹은 이 가입비,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불리해지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당장 상황에서는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 좀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일본입니다. TPP를 통해서 미국 등지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의 자동차 부품 80%의 대미 수출 관세 2.5%가 철폐됩니다.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부품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관세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TPP의 과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FTA를 우리나라는 체결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선 비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선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TPP 체결국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TPP가 12개 각국의 비준을 거쳐서 최종 발효까지는 아직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선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TPP로 인해서 당장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은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섬유 의복 업종들은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가 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플러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